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키는 작은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조용히 들려준 70세 이후의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 다녀와도 겨우 아침 9시예요.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은 73세 김영우 어르신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는 꽤 되었고 건강도 아직 큰 이상은 없으셨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빈 듯 보였습니다. 70이 넘으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이제 좀 쉬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입니다. 아침이 너무 일찍 오고 하루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말을 건넬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남는 건 침묵 속의 고립감이에요. 예전엔 일터에서 누군가 나를 찾았고 집에 오면 가족이 있었고 전화라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고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김영우 어르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다는 건 너무 익숙해져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이 고통이 되는 날이 옵니다. 아무런 계획도 대화도 할 일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맡기게 될 때 사람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시간을 채울 내 삶의 활동과 관계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어르신들 중 외롭지 않다고 말한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60대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미리 만들어 두셨다는 것, 평생교육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는 분, 유튜브로 직접 시 낭송 영상을 찍으시는 분까지 그분들은 은퇴한 삶이 아니라 다른 챕터의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70대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진지하게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그 70대가 가져오는 두 번째 변화, 기억과 뇌의 혼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 앞에서 핀 번호가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번호인데 그날은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이야기는 83세 전직 법조인이셨던 박성훈 어르신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손을 비비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박 어르신은 오랜 시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셨던 분입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정확한 기억력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딱 한순간, 그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낯선 당황스러움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은 멈춤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뒀는지 화장실에 뒀는지 헷갈리고, 딸과 나눈 통화 내용을 아내에게 두 번 다시 묻고, 방금 본 뉴스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 그 나이면 다 그래요. 그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대처하려 하지 않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70세를 지나면서 뇌로 흐르는 혈류량이 30대보다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호죠. 하지만요,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78세 김미영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잊어버리는 게 귀찮기만 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어느 골목을 돌아야 할지 헷갈리셨던 거죠.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아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 한 줄을 노트에 쓰기, 일주일에 한 편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요약해보기, 혼잣말이라도 매일 소리 내어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이게 무슨 큰 변화냐고요? 놀랍게도 3개월 뒤부터는 방문 요양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기억력은 그저 나이 들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조금만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멀었어,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 깊고 예민한 문제, 자존심과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들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제 눈치부터 봤어요. 그런데 이젠 은행 직원이 제 말을 끊고 연세가 있으셔서요 라고 하더군요. 76세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던 정현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강하게 수백 명의 조직을 이끌며 일생을 결정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 말 한마디가 그분을 결정하는 사람에서 설명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존중은커녕 이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자신을 보며 나는 이제 사회에서 퇴장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존재감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73세 황미란 어르신도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됐을 때 젊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다니세요? 한때 수백 명의 학생을 이끌었던 분에게 그 한마디는 당황보다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시기의 감정은 회복이 더디고 깊게 남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말은 못해도 마음 안쪽에 이제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81세 김철수 어르신. 은퇴 전 건축가셨던 그분은 요즘 젊은 건축가들에게 전설 같은 멘토로 불립니다. 처음엔 나도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쌓아온 50년의 경험은 책에도 유튜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젊은 건축가들과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매주 한 번 실패했던 현장 이야기만 나누셨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젊은이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혜가 되었고 지금은 대학에서 실무 멘토로 초빙까지 받고 계십니다. 자존심은 타인의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의 쓸모에서 다시 자란다는 것. 김 어르신이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런 깨달음의 증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계시다면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눠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가장 강한 자존감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일상 생활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중간에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이젠 정말 혼자는 어렵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77세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수십 년간 살고 계셨습니다.
늘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당연한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연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욕실에서 중심을 잃을까봐 목욕도 자주 못하게 되고 지하철 계단이 너무 높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약 뚜껑조차 손가락 힘이 부족해 제대로 열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할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생활 자립의 붕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몸의 불편함보다도 자존심과 자신감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 80이 넘어서도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지켜오셨다는 거죠. 82세 최영자 어르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양손 깍지 끼고 쭉 뻗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발목 돌리기, 무릎 가볍게 주물러주기. 거창하지 않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2번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오는 것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2가지만큼은 절대 안 빼먹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진짜 나 혼자 못 살게 될까 봐요. 그 습관 덕분에 지금도 장을 직접 보고 반찬을 직접 만들고 청소도 스스로 하신답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노후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돌봄은 갑작스런 사고나 큰 질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불편함을 방치한 결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생활 속에 하루 10분의 자기 몸 관리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그 하루 10분이 당신의 혼자서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더욱 예민한 주제, 가족 관계의 역전, 즉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골라드릴 거? 아들이 휴대폰을 고르며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강대현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5세,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직장 생활 35년, 자식들 뒷바라지, 결혼, 주택 마련까지 가족의 모든 결정은 그분의 몫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결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되면서 강 어르신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분에게서도 들었습니다. 78세 임미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은 버리셔야죠 하면서 말도 없이 다 치우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림을 맡는 사람이 아니구나 확 느껴졌어요. 가족 안에서 역할이 바뀌는 이 시기, 가장 큰 충돌은 자식의 배려와 부모의 자존심이 서로 엇갈릴 때 일어납니다. 자식들은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 쉬워지죠. 이 시기엔 가족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속마음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변화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역할의 변화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83세 박상철 어르신은 처음엔 이 변화가 너무 불편했다고 말하셨습니다. 특히 아들이 재정 관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섰을 때 내가 돈도 못 쓰는 사람이 된 건가 싶어서 며칠을 말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부모님 약속 하나도 내가 다 챙겼잖아. 이제는 내가 그 자리가 된 거구나. 그 후로 박 어르신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자식에게 결정권을 넘기되 가족 내에서 조언자로의 역할을 새롭게 찾으신 거죠. 그는 지금 손주들에게 가족사를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가정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장에서 조언자로, 중심에서 지혜의 원천으로 이 역할의 전환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나의 위치와 역할을 조금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0세 이후 더 심각해지는 현실, 경제적 불안감과 의료비, 지출의 압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70 넘고 나니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74세 김정호 어르신의 말입니다. 이분은 은퇴 전에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재산도 모아두셨고 사모펀드나 부동산 수익도 나름 안정적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70대를 넘어서면서 계획 밖의 지출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치과 치료 몇백만 원, 무릎 수술 비용, 청소 도우미, 운전 대행, 조카 결혼식, 자녀의 주택 자금 일부 지원. 어느 순간부터는 내 돈인데 내가 마음껏 못 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아플까봐 돈 쓰는 게 더 무서워졌어요. 김 어르신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빨리 경제적 한계에 도달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자식들조차 눈치 보여서 쉽게 손 벌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까지 얼어붙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불안이 돈의 절대 액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 위축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81세 이상문 어르신의 사례가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파트타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2~3시간 일하시고 작은 용돈을 벌고 계셨죠. 처음엔 내 나이에 무슨 하며 머뭇거리셨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십니다. 돈도 좋지만 사람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내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문 어르신은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까지 함께 얻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중고 거래 앱을 활용해 집에 있는 오래된 책과 주방용품을 팔아 매달 10만에서 2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사소한 돈이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 그런지 쓸 때 마음이 편해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통제감이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때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내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자부심.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70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무너뜨리는 70대의 가장 무서운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이 일주일 전이라는 걸 보고 멍해졌어요. 80세 황진수 어르신의 말입니다.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고 처음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잘 버텼지만 75세가 넘어서면서 하나둘씩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졌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
말을 건넬 사람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이 유일한 말동무예요. 하루 종일 켜놓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 외로움은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60%에 달합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앓는 감기, 대화 없이 지나가는 하루. 문제는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우울증, 치매, 면역력 저하, 심장 질환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멋지게 이겨낸 분들도 계셨습니다. 82세 양희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처음엔 그냥 눈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집에 초대도 하고 국도 끓여 나눠 먹고 서로 생일도 챙겨줘요.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열린 스마트폰 수업에 참석하신 걸 계기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하고 매일 대화해요. 사진도 보내고 가끔 손주들 영상통화도 하죠. 요즘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디지털 소통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외로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되죠.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외로움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 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하루 한 번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든다. 산책, 장보기, 봉사활동 등. 2. 디지털 소통을 활용한다. 스마트폰, 톡방, 영상통화. 3. 내가 먼저 다가간다. 기다리지 않고 인사 건네기. 외로움은 누가 안 챙겨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가 먼저 닫은 마음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그 문을 다시 여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혹시 휴대폰이 너무 조용한 날을 자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새로운 연결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인생 후반전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엔 죽음이 한참 뒤에나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옆방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84세 정태호 어르신의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관리에 철저하셨고 큰 병 하나 없이 70대를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한 명, 또 한 명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다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지금 뭘 남겼는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죽음은 어느 순간부터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70대가 되면 사망진단서에 적힌 이름이 모르는 누구니가 아니라 내가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무엇을 더 해야 하지?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까? 이 질문에 눌리며 오히려 삶의 의욕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질문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77세 김명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 하루 나한테는 선물이야. 그분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나무를 바라보는 시간, 길가를 걷는 강아지에게 인사하는 순간조차 더없이 귀한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또 한 분, 86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써요. 손주들에게 남겨줄 제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그분은 자신의 실수와 후회까지도
솔직하게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지. 삶의 마지막 장을 두려움 대신 의미로 채우는 방법.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태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장례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에너지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죽음이 막연히 두렵게만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를 누군가에게 남길 이야기 한 줄로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장이 쌓이면 당신의 70대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변화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변화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7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은 85세 조영수 어르신의 말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육자로 일하시다 은퇴 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대엔 대학, 30대엔 결혼, 40대엔 자녀 양육, 50대엔 일, 60대엔 은퇴 준비. 그런데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은 72세에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샀고 75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으며 80세에 전통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놀렸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이 나이에 이제서야 제대로 살고 싶어졌거든요. 이 말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언보다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이야기들 다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남는 고요한 공포, 기억과 인지력의 흐려짐, 존재감의 붕괴, 일상생활의 자립 위기, 가족 내 역할 변화, 경제적 불안과 지출 압박, 말 없는 외로움, 죽음이라는 그림자. 이 모든 변화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주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내 몸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사람을 피하지 않고 인사를 건네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70대를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82세 한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늘 누굴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 남편, 자식들.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따뜻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준비할 그 첫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70대를 지켜주는 소중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그분의 이름 또는 마음속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늙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따뜻하게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의 70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